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팽 에튜드 25회 12번 대양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죠. 이 곡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치 파도가 계속 이렇게 일렁이는 듯한, 그죠? 아래에서 위까지 갔다 또 아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아르페지오 형태로 돼 있는 그런 곡이에요. 상당히 에너지 있고,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는 사실 반복되는 패턴이죠.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양손이 같이 이제 아르페지오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곡을 일단은 공부를 할 때 요점을 제가 몇 가지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같이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항상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어느 정도 처음에 음표는 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리는 들어봐야 되겠죠. 직접 치면서. 그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곡을 익혀가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첫 번째는 이 곡의 흐름과 구조 분석이에요. 분석, 그러니까 분석 얘기만 들어도 머리 쥐나, 이렇게 어려운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각 마디의 화음 조성을 뭐 적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곡이 이게 총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 하나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는 뭔가 음이 좀 변한다, 조성이 느낌이 변하는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우선 전체 곡의 흐름에서 구조를, 여기 A 파트, 뭐 B 파트, C 파트 이런 식으로 크게 몇 개의 단위를 먼저 조각을 내시고요. 그리고 그 한 조각 안에서도 프레이징 단위로 따졌을 때 조금 더 나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4마디가 될 수도 있고 8마디가 될 수도 있고, 흔히 보통 4마디 단위로 많이 단락이 지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또 자유로운 구조의 곡은 6마디, 7마디 단위로도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단위를 나눠서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만 안 틀리고 치는 연습 말고, 그거는 맨 처음 악보 익힐 때. 조금 익혀서 이제 곡을 뭔가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이제 템포도 내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 단락 구분과 프레이징 구분이에요. 그걸 왜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 이 악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그 똑같은 패턴, 위 아래 내려가는 아르페지오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주로 바뀌는 게 뭐냐? 그러니까 리듬이 일단 리듬도 똑같은 거죠. 16공표로 아르페지오 형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주로 변하는 게 이제 화성이에요. 화성. 음이 변하는 게, 음들이 쌓여서 함께 올리는 게 화성인데, 그래서 그 프레이징 나누는 이유가 화성의 변화를 알고, 화성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중간에 화성이 진행이 됐다가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앞에 몇 마디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릴 것처럼 일단, 자, 그 각 마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오른손 일단, 이것도 나름의 멜로디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멜로디. 보통 우리가 에튜드 하면 다른 대부분의 곡들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라든지 때로는 왼손이라든지 어느 한 손이 주선율을 하나를 맡고 나머지에 좀 반주하는 패턴이었다면, 이 곡은 딱 정해진 멜로디 선율, 우리가 노래로 할 수 있는 딱 분명한 선율과 딱 완전히 그것과 다른 그냥 받쳐주는 반주 형태로 돼 있지가 않아요. 양손이 똑같은 움직임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오른손의 쳐듬들, 각 마디에 오른손의 쳐듬들 보시면, 오른손만 볼게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의 프레이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대략, 그쵸? 8마디 단위로 끊어지네요. 그래서 오른손의 첫음이 나름의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한 마디 동안 이 많은 음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 음이 울릴 수 있게 마음속으로도 이 음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페달과 함께 치더라도 다른 음들이 이 음을, 너무 봐봐요. 다 크면 구분이 없어요. 근데 다 큰 가운데서도 얘가 조금 더, 나머지
음은 이 음을 꾸며주고 채워주는 역할. 잘 보시면 이게 한번 했던 게 위로 가고 아래에서도 위로, 그래서 위아래로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마디의 첫 음이 멜로디가 먼저 나왔지만 위의 고음으로, 이 패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고음은 또 고음으로서의 그 음색이 있어요. 낮은 음의 그 약간 두껍고 무거운 음색이었다면 위에서의 소리는 이것과는 또 대조되는 다른 소리로 또 그 밝음이 나와야 돼요. 이 안에 이 많은 음들 사이에서 이거 나오려면 마찬가지 아래음과 윗음이 둘 다 상대적으로 다른 음들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악보에도 실제로 보면 액센트가 그 음들의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액센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손가락으로만 했을 때의 차이랑 보세요. 이렇게 치면 실제적으로 이거만 치면은 전체 볼륨의 효과가 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곡 내내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제 터득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이 음들이 액센트와 함께 소리가 더 나와야 되지만 그 음만 뾰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나머지 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곡이 패턴은 똑같지만 변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곡 내내 변하는 거? 네, 화음, 화성. 화성의 변화가 얘만 봐서는 솔직히 몰라요. 얘는 단음이잖아요. 화성이라는 거는 여러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나는 음들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는 이게 뭐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의 음들, 2-3개 음이 이상 쌓였을 때 지금 이게 C 마이너의 곡이거든요. C음이 마이너. 근데 그 마이너도 변화가 있죠? 제가 한번 화음으로만 각 마디 음들을 농축해서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화음이 변하지만 그냥 음이 다른 음이 아니라 화음이 변하면서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레이징 안에서 나름 하나의 이야기가 있구나.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똑같은 기계적인 이런 하나 둘 셋 넷 미레 파 미레 미 도가 아니라 그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면서 소리의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악보를 보시면 이 곡에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악상 표시는 자주 있지 않아요. 매 마디에 일정하게 액센트 표시들은 되어 있지만 곡 전체 안에서는 악상 표시, 뭐 피아노, 포르테 이런 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첫 지금 한 2페이지 내내 자세히 보시면 거의 포르테밖에 없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는 계속 그냥 다 똑같이 크고 매번 똑같이 액센트를 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전체의 흐름,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레이징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포르테지만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포르테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제 액센트 음들이 좀 더 중요했었고 그 액센트의 음들도 매 마디 똑같은 게 아니라 화음의 흐름에 따라 여기서 그 다음에 음이 좀 내려왔죠. 네. 자, 차이를 들어보세요. 이거랑 이 차이는 들으실 수 있죠? 네. 지금 제가 달리한 것이 결국은 다 매번 다른 화음이었고 그 화음을 매번 똑같은 크기로 친 것이 아니라 전체 분위기, 특히 시작할 때 포르테였지만 그 안에서도 그 화음들이
조금 더 나올 때가 있었고 조금 덜 할 때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음이 아무래도 좀 더 상승이 된다거나 뭔가 간격이나 이런 게 더 커질 때는 소리가 조금 더 긴장감과 함께 더 확장된 소리. 음력이 조금 내려간다. 아니면 음들 사이가 뭔가 좀 좁아진다. 이렇게 넓었던 게 좀 이렇게 좁아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소리도 조금 더 줄어들고 그렇죠. 그거를 곡 내내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맨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프레이징과 곡의 그 단락곡은 먼저 하시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의 프레이징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지를 알아야 시작을 크게 해서 중간에 작아질 건지 적당히 시작해서 중간이 크고 끝이 작아질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 프레이징을 일단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되고 거기도 음역대가 매번 달라지니까 매 프레이징이 또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중간음들도 아까 액센트만 크지 말고 중간음도 적당히 채워줘야 된다는 이유가 중간음들이 끼어 있어야 화음의 정체성이 나오죠. 그럼 아까 화음 얘기했고 프레이징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그래서 액센트를 손끝으로만 하면은 그 음만 뾰족하지 전체 음에 풍성함이 없고 화성의 울림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액센트들을 팔 무게를 이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곡은 가급적이면 페달과 함께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맨 처음에 아직 음을 잘 몰라서 음 다 틀리고 이럴 때 페달 밟으면 당연히 효과가 없죠. 지저분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음이 익혀졌을 때는 페달과 함께 해서 하모니의 울림을 같이 귀에 담을 수 있게 페달 연습을 좀 빨리 같이 시작해 주세요. 대부분은 한 마디 하나로 가고 한 마디에 한 화성일 때 그리고 때로는 뭐 두 마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분 그 경과고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땐 잠깐 짧게 화성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한 마디에 뭐 한 두 개나 아니면 매 박자 그 화음이 변할 때마다 그때 잠깐씩 짧게 밟아주시는 거. 대부분 딱 여러분의 악보 보시면 그거는 딱 알 거예요. 화성이 벌써 바뀐다는 거는. 그래서 페달과 함께 그리고 액센트는 팔 무게를 이용해서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그냥 손끝으로만 이런 소리 이런 가벼운 느낌이 톡톡톡톡 치는 느낌보다는 팔로 끌어당겨서 아래에서 위로 퍼나르는 느낌. 그래서 몸의 중심은요 어느 정도는 가운데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서 팔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몸이 중간에 있어도 팔이 저 아래서부터 위까지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무게를 실어주려면 약간은 이 정도는 조금 도와줘야 되지만 너무 심하게 도와주면 그것도 중심이 없어요. 보세요. 이것도 끊기죠. 이게 아니라 몸이 어느 정도 중심에서 약간만 좌우좌우 해서 주로 팔이 이렇게 이렇게 한 팔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팔의 무게를 이용을 해서 적어도 한 마디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하나의 흐름을 한 팔로 처음에는 쪼개서 할 때는 올라갈 때 한번 내려올 때 한번 이 연습을 해주시면 팔의 무게를 이용해서 소리는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나중에 손이나 팔 여기 근육 너무 아프지 않게 풀어주면서 칠 수가 있어요. 테크닉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이제 한 단락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경과고에 해당되는 앞에 프레이징이 끝나는 부분 그 다음에 새로 나가죠. 여기는 이제 아래 위 찍던 것이 오른손 윗소리가 이 많은 음들 안에서는 오른손이 나오려면은 오른손의 윗소리들은 포르테 나머지는 피아노 정도로 해줘야 밸런스가 맞고 윗소리가 튀어나와요. 그 가운데도 앞에 컸던 게 작아졌고 끝엔
맑아졌는데 그 다음은 다시 포르테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호흡을 해주세요. 호흡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음과 음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시고 새로 준비해서 다시 칠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확실히 끝나고 정리가 되고 다시 여기가 새로 시작하는구나가 분명해지게.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단락 변화나 프레이징 사이에서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프레이징 안에서는 쭉 연결해서 가시고 프레이징과 프레이징, 뭐 단락과 단락 사이에서는 소리 조금 앞에 거 정리하고 다음 거 다시 첫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어떨 때는 프레이징의 시작이 첫음이 클 때가 있고 뒤에 보면 어떨 때는 작게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황껏 작게 시작하더라도 잘 준비해서 작게 들어가게, 크게 하려면은 앞에 거 끊고 그 다음 거 새로 준비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그래서 확실히 소리 구분이 되게. 그래서 이 곡은 일단 화성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해를 하고 그걸 느끼고 그걸 소리를 듣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음악적인 내용으로는 그게 사실 다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테크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액센트 음들을 손끝으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팔의 무게와 함께 실어주면서 중간에 그 화성의 음들을 잘 채워주는 거. 세 번째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당연히 에튜드이기 때문에 깨끗이 잘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간혹 이렇게 뭔가 어딘가가 손이 불편해갖고 틀린 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 연습해도 안 돼 하고 그냥 적당히 언젠간 되겠지 세워라 내어라 막 2달, 3달, 4달 했는데 끝까지 안 돼.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 부분만 따로 체크를 하셔서 그 한마디, 예를 들어 한마디라면 그 한마디를 잡으셔서 한 소식도 따로 해주시고 아니면은 한마디 통째가 아니라 그 자꾸 틀리는 부위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상습적으로 틀리는 부분을 따로 체크해서 그 한 박자 안에서 그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 아르페지오이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는 이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이 있고 이게 자꾸만 1번 손가락 위아래로 돌아다니는 게 많죠? 그럼 손도 벌려야 되고 그걸 손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흰 것만만 할 때 다르고 또 검은 것만이 어디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해서 거기 뭐 음이 3개만 3개, 4개만 4개만 한 10번, 20번 이상 해보세요. 해서 고기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영역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한 손씩 하다가 양손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따로 떼서 군데 자꾸 틀리던 데를 이제 땜빵 그런 거를 나중에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템포가 났을 때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전에는 곡의 흐름에 따라 강약 조절하고 화음의 변화, 프레이징의 단위 그거 나눠서 소리 표현하시는 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